안녕하세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정혜경입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철도로, 항공기에서 이제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까지 교통수단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처럼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교통수단. 하지만 교통수단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리와 국민의 경각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과 함께 교통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 공단의 역할에 대해 들어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됐는데 아마 올해 7월 달 되면은 설립된 지 한 4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안전, 뭐 이렇게 교통 안전, 철도 안전, 항공 안전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경북 김천, 경북 김천역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이전해가지고 아마 직원은 한 1,800명 정도 되고 예산은 한 5천억 정도 해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아까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종합교통안전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공단에서는 이 안전한 교통 환경,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을 펼쳐 오실 텐데요. 최근에는 땡큐 프로젝트 같은 좀 국민 친화적이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단의 교통안전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안전 정책은 한 기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땡큐 얼라이언스 어떤 프로젝트는 저희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나 경찰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교통안전 캠페인이고 가장 중심에는 아마 국민들, 시민들의 전 국민적인 참여하에 교통안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 여러 가지 한 결과 제가 임기를 온 지 한 3년 됐는데요. 그때는 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3,091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2,551명으로 나름대로 한 20% 이상 성과를 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의 노력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유관기관, 경찰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취약한 지점이 있어요. 예컨대 화물차나 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택배 차량이나 이륜차 같은 거, 오토바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 같은 거, 화물차나 이륜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행자의 안전 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1년에 들어서야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에 근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가장 많은지 또 이제 우리가 좀 숙지해야 될 부분인 건데 보행자나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안전 수칙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OECD 정도의 평균 수준에 저희들이 보면은 국제적인 비교를 자동차 만 대당 비교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0.86이고 OECD 평균은 0.87인데 평균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행자 부문, 보행자의 비율이 한 34.7%로 해서
보행자 비율이 굉장히 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있고요. 특히 어린이의 어떤 여러 가지 사망자의 한 87%, 네. 그다음에 노인분들, 고령자의 사망자의 어떤 49%가 그다음에 보행 중에 네. 그런 발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어르신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다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륜차,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게 보면은 많이 오토바이나 화물차의 사고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아직도 오토바이 같은 데는 그 화물차 같은 건 치사율이 일반 다른 차량에 비해서 네. 2.5배나 높습니다. 오토바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방어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물차 같은 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크고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안전 운전의 불이행 문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보행자분들도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신호등이 깜빡깜빡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5초, 3초, 3초일 때인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막 어떤 개인용 이동 장치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휑 가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운전자들은 자기들도 운전하시려고 막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자분도 그런 거 아까 말씀한 횡단보도에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거기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약간 좀 여유를 갖고 약간 깜빡깜빡이면은 상황을 보고 나서 다음번에 횡단보도 때 횡단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좋겠고요. 운전자분들도 보면은 이게 보는 시야가 네. 이게 보는 시야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갑자기 개인용 이동 장치나 막 달려올 수도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교통사고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단과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한 결과 네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감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이후에 사상 최저치인데 네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셨던 건가요? 우선은 아무래도 교통사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지점이 사망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지점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 같은 것도 하고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직접 하진 않는데 네. 도로관리청 같은 데다가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보행자 관련해서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여러 가지 다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령자의 어떤 안심 동행 마을 같은 것도 지금 한 28곳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도 하고 그분들한테 시설 개선 말고 시설 개선을 했으니까는 여러 가지 안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네. 참여도 시키기도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통 문화를 아까 자동차 중심 문화에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문화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대학생들이랑 저희들이 TS 어떤 교통안전공단 약자가 TS인데 네. TS 서포터스를 통해서 교통안전 캠페인들도 대학생들이랑 또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륜차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안전 위반 많이 하고 과속하는데 그런 걸 공익제보단 있지 않습니까? 네. 5천 명 정도의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익제보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를 좀 저희들한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분한테 포상도 주고 어떤 안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시선을 개선하는 노력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교통 안전에 대해서 안전 용품 같은 것도 네. 제공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전 모드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노인분들은 안전 지팡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물차 같은 거는 또 약간 사고가 밤에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부 반사판 같은 거 반짝반짝 있는 거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화물차에 대해 인식하고 네. 주의할 수 있는 어떤 안전 용품 같은 것도 많이 제공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안전뿐만 아니라 네네. 또 철도나 항공 부문에서의 안전 관리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도로교통이나 교통안전 말고 우선 철도 안전, 네. 그다음에 항공 안전도 하는데 철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철도 운영 기관이 뭐 서울 도시철도공사, 부산의 교통공사, 그렇죠. 대구의 교통공사 있는데 그런 어떤 기관들의 철도 안전관리 체계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는 뭐 조직이 어떻게 되고 네. 안전 조직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비상 상황했을 때 어떤 비상 대응 매뉴얼 같은데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인력이 어떻게 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수준 평가하고 그다음에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GTX가 지금 A 노선이 네. 수소 동탄에 이제 개통됐고 계속 A 노선에 의해서 B 노선, C 노선, D 노선 이렇게 계속 개통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소 동탄에 GTX가 개통되면은 그게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공단의 철도실 직원이 한 77명 되는데 거기 가서 시설 기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대로 건설됐는지 네. 그건 철도시설 공단에서 건설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시설 기준이나 기술 기준이 적합하게 건설되어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시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용자들께서 하기 전에 그걸 시운전을 하는데 그런 시운전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운전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비상 대피 같은데 철도에 대해서 안전에서 GTX라는 게 대심도 아니겠습니까? 네. 지하에 어떤 5 내지 60m에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대피 시설은 안대가 돼 있는지 안내 대피 어떤 그 안내는 잘 돼 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게 문제 없었을 때 철도의 어떤 개통을 네.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항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면은 항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 시민이나 항공 종사자들이 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다 보면은 여기 저기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 조종사가 운전하는데 약간 착륙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자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네. 항공에 대해서 자율 안전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율 신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 종사자가 뭐 조종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제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조종사든지 관제사든지 정비사든지 그다음에 운항관리사든지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 자격을 부여하는 업무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항공 관련해서는 드론의 여러 가지 드론 자격증이나 네. 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싶으면 교육훈련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그래서 철도와 항공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공 업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까지 정말 한 구석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종합 선물센터랄까요? 네네,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 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네. 국민들의 불안함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전기차 화재 때문에 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각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마 도심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가 지금 55만 대가 지금 여러 가지 운행되고 예. 있고요. 우선 전기차는 문제는 내가 볼 때 안전 문제. 전기차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의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의 어떤 충전에 대한 불편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의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뭐 충전 인프라 문제나 가격 문제는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 할 게 네. 아니고 전기차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안전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는 전기차를 좀 더 제작 단계에서 네. 아주 꼼꼼하게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단계에서 저희들은 안전 기준이나 R&D나 어떤 그런 건데 안전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으로 좀 더 높게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려면 거기서 이제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배터리 안전 문제 어떤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고 그럼 만약에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전기차를 탑승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그걸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특별 점검과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대응 요령 같은 거,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전기차에 탑승했는데 화재가 났어. 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게 불을 일반 여러 가지 소방 그런 거를 끌 수 있는 건지 없는 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국가수랑 같이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빨리 대응하는 노력. 네.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노력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드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죠. 아마 네네. 요즘 세대에게는 더 친숙한 장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농업에도 쓰이고 있는 이 드론, 네네. 드론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육이나 자격 발급은 물론이고 네. 또 최근에는 장거리 비행까지 모니터링을 하신다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드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2021년에 드론 시장이 한 32조인데 그게 한 2032년 되면 146조로. 146조요? 146조로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국내 드론 시장은 지금 8,500억 정도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그게 한 32년 되면 한 3조 9천억 정도. 어머.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나 방제 쪽에 거의 40%가 농업이나 방제 쪽에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촬영이나 여러 가지 레저 그쵸? 쪽에 그런 쪽에 한 30%, 그다음에 측량이나 탐사 쪽에 한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공단이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론에 대해서 자격증, 네. 드론 자격증이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1종 있고 2종 있고 3종 있고 4종 있는데 그 무게에 따라서 드론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드론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량이든지 탐사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약간 문제 있는 차량에 대한 어떤 적발 같은 것도 드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나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선 드론은 무조건 여러 가지 활용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하게 맞습니다. 드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정보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드론에 대해서 기체 정보, 그다음에 사고 정보, 그다음에 보험 정보 같은 거 그런 거를 드론 정보 시스템의 원스톱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드론 사용사업체의 어떤 등록이든지 변경이든지 말소 같은 사용사업체에 관한 정보, 기체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사고 정보, 어떤 여러 가지 보험 정보를 다 해서 드론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요새는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점 말고 장거리 드론 같은 것도 많이 하시려고 해요. 뭐 섬 같은 거 같은데 섬 같은 데에 대해서 약품이든지 아니면 필수품이든지 그런 거를 그렇죠. 어머. 제주도 같은 데에서 제주도 본토에서 가파도 같은 데로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섬이나 오지 같은 데나 항만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려는데 그러려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저희 전문용어로 비가시권이라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매니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드론 상황관리센터에서 그런 기체가 완전히 비행 승인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기체의 어떤 정보 같은 거 그 기체의 어떤 고도나 위도나 경도 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상황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안전한 드론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 촬영용이나 레저용 드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십 년 후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 약간 250g 이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아마 젊은 중학생이나 어떤 학생들은 드론에 대해서 열광하더라고요. 드론 스포츠 축구 경기도 있고 드론으로 가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드론 레저나 촬영 같은 거 중요 국가 뭐 평창 올림픽 때도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수많은 드론 가지고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일반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도 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모빌리티 쪽에 모빌리티라는 게 좀 개념이 이전에는 교통 패러다임이 그전에는 교통이었는데 지금 교통 패러다임이 교통의 전통적인 교통에서 네. 모빌리티 쪽으로 바뀌고 있고 모빌리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교통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네. 지금 모빌리티라는 건 수요자 중심이죠. 교통은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단순하게 이동하는 그렇죠. 이동만 한다면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갈 때 나는 어떤 경로로 갈까? 어떤 수단을 선택할까? 또 요금이나 편의성 같은 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능동적이게 와닿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수요자 중심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런 거를 다 검색하면서 A 지점을 B 지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보면은 화성에 자동차 안전연구원인데 한 65만 평 부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거기서 나와서 자율주행 차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많이 해보도록 하고 거기서 완전하게 확신이 된 다음에 일반 뭐 제주도든지 어떤 상암이든지 대구든지 그런 데 와서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네. 테스트 베드를 하던 그런 걸 구축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들이 보면은 뭐 혁신성장지원센터나 뭐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거기서 편하게 그전에 혁신성장지원센터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차를 가지고 밖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테스트 베드에서 안전하게 그러면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만약에 자율주행차는 만약에 이게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인간이 운전할 때는 빨간 신호등 할 때는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율주행차는 이게 서야 되는지 안 서야 되는지 그다음에 종이가 날아다닐 때 이게 그냥 간과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인식이 없어요. 그럴 때 모빌리티에 관한 어떤 테스트 베드를 저희들이 계속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만들어가지고 안전관리 체계를 그게 한 번에 안전관리 체계가 좀 확신이 된 다음에 큰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 가야 되지 만약에 그게 안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이 다니는 도로 가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안전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빌리티와 관련한 실증 사업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 안전 쪽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또 건강에 염려를 하되 교통 안전 쪽에 하는데 교통안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다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약자분들, 부녀자들, 고령자들,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에서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 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공단에서 그런 국민의 기대가 높으니까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거는 국민과 함께. 그다음에 관련 경찰이나 경찰청이나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랑 여러 가지 땡큐 얼라이언스처럼 협업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서 전 직원과 함께 모든 계열이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